좀 짠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몇 수를 해서 네.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건데 승승장구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뉴스데스크 앵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이 저랑 5시 TV 뉴스를 1년 동안 했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제 그 친구를 좀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면접 과정서부터 저랑 1년 딱 하고 바로 주말 데스크로 들어갔고, 제 기억으로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바로 평일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차고 간 거예요. 한 2, 3년 만에. 아. 그리고 이제 파업이 벌어진 거죠.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구나. 맨 처음에 파업에는 동참을 했는데 잘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집회에 이제 현관에 앉아 있는 게 뭐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플 수는 있죠. 예. 네, 그리고 아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 기자하고 까만하고 아나운서하고 네. 1층 바깥에서 이제 사장 퇴진에 대한 그 성명서 낭독을 하는 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배현진 씨가 더 상징성이 있으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얼굴 알려져 있고 그 롤을 배현진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배현진 씨가 오케이 했어요. 그 월요일인가 이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 아마 그 제안을 파업 이전부터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갈등하다가. 계속 너 그러면 다시 두 번 다시 방송은 너는 끝장이다라는 뭐 엄포와 회유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했을 수도 있죠. 당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안 믿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네가 교통사고 당해서 깁스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너 택시 타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당당하게 와서 보여줘라.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배현진 씨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밤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펑펑 울고 마지막 30분 끊을 때까지 펑펑 울었는데, 그때 한 말이 자기는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조원도 자기한테 완전히 등 돌리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대선이 있던 해잖아요. 2012년이. 그래서 방송 3사 메인 여자 앵커 공익선거 뭐 이런 포스터도 찍어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도 못 나갔다. 그래서 저쪽에도 자기는 이제 끝났고 이쪽에도 동료들하고도 자기는 끝났다. 엉망진창돼서 자기는 이제 지금 심정으로는 방송 복귀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방송을 복귀하고 싶은데 이유를 만들지 못하다가 이유가 이제 대충 나온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 중에 이제 몇몇이 배현진 씨 집에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설마 방송 복귀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나운서들 몇 명이 케이크를 사들고 배현진 씨를 찾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네, 혼자 이제 계속 망가졌다고 집회도 하니까. 못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통화한 뒤에 아까 그 통화한 뒤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좀 위로도 하고 그간에 이제 그런 서로의 얽힌 것도 이제 좀 풀어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TV 뉴스에 배현진 씨가 나온 거죠. 만나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너무나 경악하고 놀랬던 겁니다. 그때 뭐 분장실에서 분장받고 하는 것도 다 뭐 무슨 007 작전처럼 몰래 비밀리에 방송사에 나타나고 한 것도 다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격 등장을 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뭐 일대 사건이었죠. 그 뒤로는 바로 배현진 씨가 사내 게시판에 우리 노조에 대한 폭로성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그 파업이 시작된 뭐 그런 계기부터 쭉 다 뭐 지켜봤는데 명분도 없고, 그리고 파업 중간에
뭐 막 이런 노조의 뭐 폭력이 자행되는 것도 뭐 목격을 했다 해서 그게 이제 당시에 이진숙 홍보국장이 그 글을 갖고 기자들한테 또 다 배포도 하고 하면서 선전용으로 많이 쓰였죠. 정치적 편향이 확실히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욕망을 쫓아간 거네요. 말하자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거기에 최종 목표 지점까지 딱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파업을 하니까 그 자리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그때 쫓아간 20대였으니까 네. 어린 마음에 되게 안절부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유의 6개월 파업이 됐고 바로 대량 징계가 들어갔고, 파파이스에 나왔던 저 김민식 PD가 저랑 입사 동기이고 저랑 이제 절친인데요. 그 폭로성 게시글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가 처음엔 하려고 했다가 그냥 유야무야 된 상황에서 그 폭로성 게시글이 기폭제가 돼서 검찰이 다시 그 파업의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민식 PD가 그때 검찰 2년 징역 구형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해고자들 속출하고. 이면주 씨가 직접 겪은 골 때리는 상황들, 황당한 상황들. 얼마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들에 대해 수집을 하다가 선배님 근데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그게 일반 회사에서는 별일이야. 우리가 워낙 별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무감각해져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MBC 내부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매일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MBC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2013년에 입사했고 저는 첫 파업이에요. 선배님들이 파업이 끝나고 바로 뽑힌 기수인데 그때는 MBC 상황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출근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문제의 파업을 겪지 않고 새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바로 그 직후에 2013년 3월에 입사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 피를 수혈할 테니까 네. 빨갱이는 안 뽑았을 텐데. 근데 사상 검증을 그때는 철저히 했을 텐데. 저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넣었어요.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MBC 너무 오고 싶었던 회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배님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를 MBC 들면 배현진 씨? 예를 들면 신동진 아나운서 선배님처럼. 근데 제가 이제 사회공헌실에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아니 이면주 씨 좀 도와주려고 상황 안 설명. 봐줘도 혼자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공헌실에 가 있던 중에 뽑은 거예요. 처음에는 달갑지 않으셨겠네. 정말 너무 가슴 설레며 왔는데 인사도 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저 상처를 받았죠. 왜냐면 이제 사측이 마음대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네. 이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어요. 이제 이제 딱 저희 교육 방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뉴스 속보가 떴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JTBC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거 문제가 MBC가 지금 좀 이제 인재가 그렇죠. 유출됐다. MBC를 상징하는 이탈했구나. 아나운서인데. 제가 거기 있다고 왔거든요. 배를 잘못 갈아탔어. 저는 종편이라고 욕먹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랬죠, 처음에. 무조건 욕먹었어요, 종편이라고. 거기 그냥 있었어야 되는 건데 운명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있었으면은 이제 그 뉴스룸에서 같이 아니. 근데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이제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근데 저는 이 파업을 제가 좀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170일 파업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고, 사실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 한 달도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런데 6달을 거의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이제 힘듦이었다는 생각이 처절했어요. 들어요. 그 파업은. 그러니까 사측의 그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선배들부터 한 명 한 명 밀어내고. 부당 전보하면서
그 다리를 끄는 거죠. 가장 위에 국장급, 부장급만 남고 아래 기수, 최근 기수 친구들만 남고 이러면 중간에 이어질 수 있는 선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하고 내고 행동을 하고 싶어도 이걸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소통이 없는 아나운서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1, 2년은 정말 방에 침묵만 흘렀고 소통이 없었고 방송을 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았고 하게 와서 보여줘라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배현진 씨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밤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펑펑 울고 마지막 30분 끊을 때까지 펑펑 울었는데 그때 한 말이 자기는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조원도 자기한테 완전히 등 돌리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대선이 있던 해잖아요. 2012년이. 그래서 방송 3사 메인 여자 앵커 공익 이전부터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갈등하다가 계속 너 그러면 다시 두 번 다시 방송은 너는 끝장이다라는 뭐 엄포와 회유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했을 수도 있죠. 당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안 믿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네가 교통사고 당해서 깁스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너 택시 타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당당 선거 뭐 이런 포스터도 찍어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도 못 나갔다. 그래서 저쪽에도 자기는 이제 끝났고 이쪽에도 동료들하고도 자기는 끝났다. 엉망진창돼서 자기는 이제 지금 심정으로는 방송 복귀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방송을 복귀하고 싶은데 이유를 만들지 못하다가 이유가 이제 대충 나온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 중에 이제 몇몇이 배현진 씨 집에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설마 방송 복귀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나운서들 몇 명이 좀 짠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몇 수를 해서 네.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건데 승승장구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뉴스데스크 앵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이 저랑 5시 TV 뉴스를 1년 동안 했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제 그 친구를 좀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면접 과정서부터 저랑 1년 딱 하고 바로 주말 데스크로 들어갔고 제 기억으로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바로 평일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차고 간 거예요. 한 2, 3년 만에. 그리고 이제 파업이 벌어진 거죠.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구나. 맨 처음에 파업에는 동참을 했는데 잘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집회에 이제 현관에 앉아 있는 게 뭐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플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아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 기자하고 상황이 아나운서하고 네. 1층 바깥에서 이제 사장 퇴진에 대한 그 성명서 낭독을 하는 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배현진 씨가 더 상징성이 있으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얼굴 알려져 있고 그 롤을 배현진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배현진 씨가 오케이 했어요. 그게 월요일인가 이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 아마 그 제안을 파업